네, 실용음악 화성학 2주차 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그 화성학 그 음정을 계산하는 표 1번이랑 표 2번을 배웠죠. 이제 요것만 이거를 제가 이렇게 말로만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뭐 영상도 있지만 뭐 이렇게 설명하려고 하니까 조금 어려웠는데, 제가 그래서 이제는 같이 문제를 조금 이제 뭐 예시 같은 거를 문제를 같이 한번 풀면서 대충 이게 어떻게 그 음과 음 사이의 그 거리를, 간격을 우리가 이제 음악적으로 이렇게 도출해 내느냐 하는 시범을 조금 같이 보여드리면서 얘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1교시 거 이제 녹음을 끝내놓고 직접 손으로 좀 그렸어요. 이해하기 쉬울 만한. 그래서 이제 예시로 같이 한번 문제를 풀어보죠. 네. 여기 보면은 제가 그냥 이면지에다가 그 볼펜으로 찍찍 그려가지고 이제 오선을 만들어 놓고 높은 자리표 그려놓고 이렇게 한 게 있죠. 여기다 음을 두 개를 그려놨습니다. 네. 레하고 라죠. 레, 라. 이제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이 두 개를 딱 그려놓고 음정을 구하시오. 이 얘기는 이 두 그 노트, 이 두 음표 사이에 이제 그 간격을 이제 우리가 흔히 쓰는 음악적인 이제 언어로 얘기를 하라는 겁니다. 말하자면 뭐 학교 다닐 때 뭐 이 둘의 거리를 구하시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 둘의 거리를 구하시오. 그러면 이제 뭔가 이렇게 막 계산해가지고 뭐 몇 미터 뭐 이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이 두 음과 음 사이의 간격을 구하시오, 요 얘기인 거죠. 음정을 뭐 적으세요, 뭐 이런 게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막 계산해가지고 이제 뭐 장삼도, 뭐 단육도, 뭐 요렇게 적는 게 우리가 이제 음악인으로서 화성학 음정 문제를 푸는 방법인 거죠. 이렇게 문제가 있습니다. 레하고 라를 딱 그려놓고 음정을 구하세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처음에는 이제 다음 그림으로 넘어갈게요. 처음에는 이 음과 음 사이의 도수를 먼저 세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순서예요. 그러면 레하고 라니까 앞에 레부터 세야 돼요. 레, 미, 파, 솔, 라. 하나, 둘, 셋, 넷, 다섯. 요거는 5도인 겁니다. 네. 처음에는 무조건 도수를 먼저 세고, 도수를 셀 때 레부터 시작한다고 해서 레를 안 세고 미, 파, 솔, 라 이렇게 세면 안 돼요. 레부터 세야 됩니다. 레, 미, 파, 솔, 라. 그래서 5도라고 해서 일단 5도를 그 밑에다 적어두면 돼요. 이 5도는 바뀌지 않아요. 이 뭐 몇 도 이거는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냥 먼저 적어두세요. 그럼 5도. 다음 그림으로 이제 넘어가 보면 써있죠. 5도. 뭐 5도만큼의 간격이라는 거죠, 일단은. 그러면은 이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 그 다음 그림으로 넘어가 보면 이 5도라는 애의 속성을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속성이 무슨 말이냐? 아까 그런 얘기 했죠. 이게 완전 식군지 장식군지, 얘네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제 그런 신분이 정해져 있는 애들인 거죠. 완전이라는 신분인 건지 장이라는 신분인 건지. 5도는 완전 식구예요. 도수를 해갖고서는 5도를 먼저 적어 놓고 그 다음에 5도가 어느 식군지를 파악을 하는 겁니다. 얘가 완전 쪽인가 장 쪽인가. 5도는 이제 표 1번을 보시면 완전 쪽 식구죠. 그럼 일단은 얘는 완전 5도라고 먼저 적어 놓는 거예요. 완전 5도. 5도는 이제 속성 자체가 이제 완전 속성이기 때문에 완전 5도라고 적어 놓으면 일단 이 두 음이
완전 5도라고 이제 여기까지 지금 이제 진행이 된 거고, 요 다음에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제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반음을 생각해야 돼요. 뭐 이제 다음 사진을 그 그림을 보면 도수를 생각해서 이게 5도다. 5도는 완전 애니까 일단 완전 5도라고 여기까지 지금 도출해낸 상태인데,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반음인 거예요. 아까 전에 표 1번을 보면 5도, 완전 5도는 반음이 한계가 있다고 되어 있죠. 우리가 흔히 생각했을 때 뭐 기본적으로 저 1번 표 자체가 도레미파솔라시도에서 그 도를 기준으로 만들어진 표예요. 근데 이 표가 모든 음정에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인 거죠. 정상인 거야. 그래서 정상적으로 5도일 때는 반음을 하나를 가지고 있는 게 이제 정상인 완전 5도라는 얘기인 겁니다. 네. 보통 기본적으로 5도는 그렇다는 거죠. 반음을 한 개만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봅시다. 5도는 반음을 한 개를 가지고 있어야 정상인데, 레부터 라 봅시다. 레, 미, 파, 솔, 라. 이 사이에는 레, 미, 파, 미파, 얘네가 이제 미파 반음이 하나가 들어있죠. 그리고 더 없어요. 뭐 시도가 또 있는 게 아니고 어쨌든 미파만 딱 들어있고, 그 표를 보니까 원래 5도에서는 반음이 한 개가 있는 게 정상인 거야. 우리가 지금 이 사이에서 세보니까 레, 미, 파, 솔, 라 요 안에 미파가 들어있으면서 반음이 한 개가 있는 걸로 지금 이제 돼 있죠. 그러면 여기서는 더 바꿀 거 없이, 그러니까 완전 5도고, 완전 5도는 반음이 한 개 있는 게 정상인데, 지금 우리가 이제 풀고 있는 레하고 라 사이에는 반음이 한 개가 있으니까 여기선 더 바꿀 거 없이 그냥 완전 5도라고 결론을 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레하고 라를 딱 그려놓고 이제 이거의 음정을 구하세요 라고 문제가 있었을 때 완전 5도라고 적으면 맞는 답이 되는 거죠. 어떻게 좀 이해가 가시나요? 뭐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는 겁니다. 제가 그 오른쪽 위에 적어 놓은 도수, 속성, 반음, 사실 여기서 이제 하나 더 순서가 있어요. 음정에서는 제가 이거는 이제 차근차근 또 설명을 드릴 텐데, 음정에서는 요 네 가지 순서만 잘 지키면 모든 문제를 맞힐 수가 있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거 일방향, 그 한 방향으로만 내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내가 얘기를 하면서 되게 어려워 보이거든요? 근데 어렵지 않습니다. 나중에 저기 그 항상 하는 얘기지만 모르면 찾아오세요. 정말 친절히 알려드릴게요. 어쨌든 이 음과 음 사이의 거리를 봤을 때 우리가 이 반음이라는 개념도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네. 기본적으로 정상적으로 뭐 몇 도에서는 반음을 몇 개 가지고 있는 게 정상인 친구들인데, 뭐 여기서 이제 뭐 반음이 또 많아질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하면서 이 앞에 붙는 완전히 뭘로 바뀌고 뭐 이런 변화들이 생깁니다. 요거를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사람들이 많이 이제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요런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원래 반음이 하나가 있어야 정상인데 반음이 두 개가 생겼어. 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내가 세보니까 미파도 있고 시도도 있네. 근데 원래는 반음이 하나여야 정상인데 얘는 반음을 두 개나 가지고 있어. 그럼 이게 간격이 늘어난 걸까? 줄어든 걸까? 이거를 되게 많이 헷갈려 해요. 초반에 이제 화성학 공부하는 친구들이 여기서 엄청 틀립니다. 반음이 늘어나면 우리가 뭔가 플러스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플러스 쪽으로 가면서 완전이었던 애가 뭐 증으로 가기도 하고, 뭐 장이었던 애가 증으로 가기도 하고, 반음이 뭐 예를 들어서 이거는 반대 개념으로 반음이 하나가 있어야지 정상인 건데 반음이 없어. 0개야. 그러면 이거 있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마이너스 개념이 아닌가 해서 뭐 갑자기 이제 뭐 장에서 단으로 가기도 하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요거 제가 개념을 좀 정리를 해 드리자면, 반음은 많으면 많을수록 안 좋은 마이너스로 가야 돼요. 반음이 플러스가 되면 될수록 이 음과 음 사이의 간격은 줄어드는 겁니다. 반음이 없으면 없을수록 음과 음 사이의 거리는 넓어지는 거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이 이제 다음 사진을 보면 사과를 그려놨어요. 좀 그림을 뭐 대충 그려서 이게 사과냐 배냐 뭐 하실 수 있겠지만, 어쨌든 사과라고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봅시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학생들이 이렇게 쭈르륵 우리 수업 듣는 학생들이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사과를 하나씩 그러니까 3개씩 나눠줍니다. 사과를 막 한 박스 갖고 와서 한 명당 사과를 3개씩 줘요. 막 주는데, 그럼 사람들 한 명당 3개씩 사과를 받아서 3개를 먹을 거 아닙니까? 근데 사과 한 박스에 있는 사과들을 보다 보니까 어떤 사과는 잘 못 자라가지고 반쪽짜리 사과가 있어요. 남들은 다 이제 동그란 큰 사과를 봤는데, 나는 이제 막 순서대로 이렇게 막 받다 보니까 누구는 2개는 정상 동그란 큰 사과인데 하나는 반쪽짜리가 왔어. 그러면 지금 여기서 A라는 친구는 사과를 3개 받았고, B라는 친구는 사과를 3덩이를 받았지만 크기상으로 봤을 때 2개 반이죠. 반쪽짜리 사과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반쪽짜리 사과를 A는 하나도 안 받았고 B는 하나를 받았어. 그럼 누가 더 많이 먹는 겁니까? A가 더 많이 먹는 거죠. 얘는 온전한 3개를 다 먹으니까. B는 온전한 거 2개에 반쪽짜리 사과를 하나를 먹는 거니까 사실상 2개 반을 먹는 거예요. 반쪽짜리 사과가 0개인 A랑 반쪽짜리 사과가 하나인 B랑, A가 더 많이 먹고 B는 더 적게 먹는 거죠. 음악에서의 반음이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많으면 많을수록 손해야. 간격은 줄어듭니다. 쉽게 생각해서, 그러니까 뭐 이거는 이제 음악에 이제 적용을 해보자면, 도에서 도샵을 가는 게 반음이었죠. 근데 도에서 레를 가는 게 온음이에요. 온음이 3개가 있어야 되는데 반음이 껴있다. 그럼 사실 반음만큼 그 음과 음 사이의 간격이, 반음이 없어야 되는데 있으면 줄어들게 되는 거죠. 줄어드는 겁니다. 그리고 반음이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면 오히려 간격은 넓어지는 거예요. 음과 음 사이의 간격이 넓어지는 거죠. 네. 뭐 예를 하나 더 드릴게요. 뭐 옆에 또 다른 그림을 이제 준비를 했는데, 사과 4개 배식을 하는데 A는 큰 거 4개, 그러니까 온전한 온음으로 비유할 수 있죠. 온전한 사과 4개를 받았고, B는 온전한 사과 2개랑 반쪽짜리 사과 2개를 받았어요. A들은 반쪽짜리 사과 하나도 없는데 B는 반쪽짜리 사과를 2개나 받았어. 그럼 A가 4개를 먹을 때 사실 B는 3개만 먹는 거죠. 네. 반음이 이제 이런 개념이라는 거죠. 반대로 얘기했을 때 모두한테 반쪽짜리 사과가 온전한 사과 2개랑 반쪽짜리 사과 하나를 나눠주는 상황인데, 누군가는 반쪽짜리 사과가 엄청 커가지고 거의 온전한 사과랑 맞먹는 걸 받았어. 반쪽짜리, 그러니까 반음이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반음이 없어. 그럼 더 많이 먹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음과 음 사이의 간격으로 봤을 때 배가 부르니까 간격이 더 넓어진다고 봐야죠. 반쪽짜리 사과가 없어야 되는데 있으면 간격이 줄어드는 게 되는 거죠. 이렇게 설명하면 조금 이해가 가실라나요? 반음의 개념이 그런 겁니다. 반음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그 표 2번을 봤을 때 플러스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원래 정상으로 있어야 되는 반음수보다 반음이 더 많아진다. 그러면은 간격은 줄어들기 때문에 우리가 마이너스 쪽으로 가야 돼요. 간격 자체가 줄어드는 거니까. 그리고 반음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없다. 이렇게 했을 때는 오히려 반쪽짜리가 아니라 더 있는 거니까 간격은 늘어나요. 그래서 플러스 쪽으로 가야 돼요.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음정 계산에 있어서 반음의 개념인 거죠. 우리가 아까 전에 문제에서도 처음으로 도수 생각하고 두 번째로 그 이제 속성, 이게 완전 쪽이냐 장 쪽이냐 요걸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반음을 생각을 해야 돼요. 이 반음에 대한 개념을 지금 살짝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많이 헷갈릴 수 있습니다. 어쨌든 반대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반음이 플러스 되면 간격은 줄어드니까 마이너스 쪽으로 가야 되고, 반음이 마이너스 되면 간격은 늘어나기 때문에 플러스 쪽으로 가야 되고, 요 개념만 잘 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한번 또 풀어보려고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네,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음이 이제 파하고 시가 있어요. 순서대로 한번 해볼까요? 파하고 시, 도수 이 둘 간의 음정을 구하세요. 그럼 파하고 시 사이의 이 거리를, 간격을 우리가 구하는 겁니다. 처음에 도수를 세야 되죠.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파, 솔, 라, 시 1, 2, 3, 4 그죠? 그럼 4도죠. 일단 이거는 뭐가 됐든 간에 4도예요. 4도는 뭡니까? 어느 속성이에요? 지금 2번 속성을 보면은 완전이에요? 장이에요? 완전이죠.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지금 2번까지 계산한 게 완전 4도가 되는 거죠. 봅시다. 그 다음 사진을 보면 지금까지 한 거죠. 이게 파하고 시는 4도 간격이고 4도는 완전 속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은 2번까지 우리가 계산을 했을 때 완전 4도가 될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반음을 봐야 되는 거죠. 네, 다음 사진을 이제 보면서 설명을 들어갈게요. 봅시다. 표 1번을 봤을 때 완전 4도는 반음이 하나가 있어야 돼요. 맞죠? 그럼 여기서 이제 반음이 몇 개인가 찾아보는 거죠. 파, 솔, 라, 시. 근데 여기서 미파가 같이 들어있지도 않고 딱 그걸 넘어서 파부터 시작을 했죠. 그리고 시도가 같이 들어있지도 않고 들어가기 전에 시에서 끝나버려요. 파, 솔, 라, 시. 그래서 얘네들은 어떻게 보면 반음을 하나도 갖고 있지 않는 상황이 된 겁니다. 정상적인 4도는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정상적인 4도라고 하면 도부터 파까지를 생각을 하는 거죠. 도레 미파 있을 때 미파가 반음이 하나가 있어야 되는 게 정상인데, 이게 정상적인 4도가 가지는 반음은 하나, 정상적인 4도가 가지는 반음은 하나인데, 여기서 계산을 했을 때 파하고 시 사이는 4도 간격인데 반음이 하나도 없죠. 반음이 0개예요. 그러면 반음이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반음이 0개가 됐어. 아까처럼 얘기하면 반쪽짜리 사과가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얘는 4개가 다 꽉 찬 사과예요. 하나 온전한 사과. 그럼 더 많이 먹는 거잖아요. 아까 뭐라 그랬죠? 반음이 있어야 되는데 없으면, 우리가 이제 사과가 반쪽짜리 있어야 되는데 다 꽉 찬 사과면 더 배불리 먹으니까 배가 늘어나듯이 간격도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 그 표 2에서 우리가 완전에서 시작했지만 여기는 간격이 더 늘어나게 됐으니까 증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파하고 시 사이의 음정을 구하세요. 그럼 답은 증 4도가 되는 거죠. 이해 가시나요? 이렇게 하나씩 풀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도수를 먼저 세서 적어 놓고, 그 도수에 대한 그거를 완전인지 장인지를 먼저 적어 놓고, 그 다음에 반음을 계산해서 이제 완전을
완전이나 장이나 이런 거를 다른 표 2에 맞게끔 수정을 해주면은 정확한 답으로 도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어떻게 좀 이해가 가시나요? 뭐 잘 이해가 안 간다? 그럼 좀 잘 아는 저한테 와서 물어보거나 뭐 주변에 잘 아는 친구분들한테 물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아마 사실 처음에 화성학 배우는 친구들은 많이들 헷갈려 하는 부분이에요. 저도 뭐 많은 친구들을 가르쳐 보면서 느꼈던 점이지만 많이 헷갈려 합니다. 예. 그래서 문제를 이것저것 많이 풀면서 이제 계속 똑같은 공식을 대입을 해보면서 이제 학생들이 이제 깨우치는 경우들이 많아요. 예. 그래서 뭐 나는 뭐 드럼 전공이지만 음악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화성학 공부가 좀 재밌다 하는 친구들은 뭐 따로 교재나 이런 문제집 같은 걸 사서 푸는 것도 추천을 드릴게요. 네. 재밌습니다, 나름. 요거 잘하면 나중에 뭐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으니까 화성학을 알고 있으면.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사실 음정에 대한 설명이 지금 어느 정도는 우리가 이제 뭐 임시표 개념 전까지 갔을 때는 어느 정도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제를 풀면서 한번 이 아까 전에 했던 공식들을 계속 대입을 해볼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다음 사진을 화면을 보시면 제가 지금 이제 답을 좀 지워놨는데 요거를 한번 풀어보세요. 네, 지금 보고 계시는 영상을 멈추시고 사실만의 강의실이었으면은 제가 이 문제를 딱 내놓고 한번 풀어보라고 하고 충분한 시간을 주고 그 다음에 같이 이제 문제풀이를 또 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을 텐데 뭐 어느 정도 시간을 줘야 될지 모르니까 그냥 영상을 멈추시고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안 풀 친구는 그냥 안 풀고 그냥 넘어가겠죠? 네, 푸실 친구는 멈추고 풀어보시고 뭐 풀이는 바로 할게요. 네, 온라인이니까 뭐 이거 어떻게 할 수 없죠. 네, 제가 여기서 계속 기다릴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푸실 분들은 멈추고 푸시고 이제 풀이를 할 겁니다. 한번 내가 지금 배운 거 한번 써먹어보고 싶다 하신 분들은 꼭 한번 풀어보시고 지금 멈추시고 푸신 다음에 풀이를 한번 보시죠. 볼까요? 첫 번째 문제 이제 뭐 맨 왼쪽 위에 있는 그 높은 음자리표에 있는 문제를 볼게요. 밑에 음이 파고요. 위에 음이 미죠. 네. 파하고 미 이 두 음표 이제 이 두 노트의 음정을 구하시오. 봅시다. 아까 첫 번째 뭐라 그랬죠? 우리가 도수를 먼저 세야 된다고 했죠. 세볼게요. 파, 솔, 라, 시, 도, 레, 미 1, 2, 3, 4, 5, 6, 7 이거는 뭐가 됐든 일단 7도예요. 7도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뭘 생각하라고 그랬죠? 속성이죠, 속성. 7도는 표 2를 봤을 때 장 쪽이에요. 장 쪽 식구입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이거는 장 7도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장 7도. 그 다음에 생각해야 되는 거는 반음입니다. 반음. 원래 7도일 때 반음이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이 문제에서 과연 7도 사이에 반음이 몇 개가 있을까요? 한번 볼까요? 파, 솔, 라, 시도가 있죠. 도, 레, 미. 네, 시도 하나밖에 없네요. 원래 정상적인 7도는 반음을 하나 가지고 있어야 되죠. 이게 더 하나 가지고 있으니까 이거는 따로 더 간격이 늘어나거나 줄어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장 7도로 끝나면 되는 겁니다. 이해 가시나요?
네, 그 밑에 있는 나지름 자리표를 한번 볼게요. 나지름 자리표. 나지름 자리표는 그 밑에서 이제 두 번째 칸이 도인데 여기 이제 레미파죠. 레미파. 일단 도수를 세라고 했었죠. 레미파. 그럼 1, 2, 3. 3도예요. 일단 3도를 먼저 적어 놓으시면 되고요. 3도. 그 후에 저기 뭐야? 속성을 세야 되죠. 속성. 속성은 3도니까 장 쪽이죠. 그럼 여기까지 봤을 때 일단 장3도입니다. 3도,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반음을 생각해야 되죠. 반음. 3도일 때 정상적인 3도라면은 반음이 0개여야 되는데, 네, 0개여야 되는데, 여기 한번 볼까요? 레미파. 근데 미파가 들어가 있어요. 반음이 0개여야 되는데 반음이 1개가 있네? 그러면 간격이 어떻게 될까요? 아까 그랬죠. 원래는 반음이 0개여야 돼. 그러니까 반쪽짜리 사과가 없이 내가 온전한 3개를 다 먹어야 되는데 하나가 반쪽짜리야. 그럼 좀 적게 먹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2개 반 먹은 거니까 좀 배가 덜 나왔어. 줄어들었어요. 줄어들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장3도였었는데 지금 반음 계산을 해보니까 간격이 줄어들었으니까 장에서 마이너스 방면은 단으로 가야 되죠. 요거는 답이 단 3도가 되는 거죠. 좀 이해 가시나요? 약간 다른 문제들도 사실 다 같이 풀면 좋을 것 같은데, 조금만 더 같이 풀어보죠. 네, 두 번째 문제 볼게요. 이거 방금 했던 내용이죠. 네, 파하고 시입니다. 파, 시. 파, 솔, 라, 시 해서 4도. 그 속성은 완전인데, 반음이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없으니까, 플러스 쪽으로 가는 거죠. 간격은 더 늘어난 거죠. 배가 더 부르니까 더 간격이 늘어난 거예요. 증사도. 요거는 이제 했던 문제니까 넘어가고요. 그 밑에 보면은 시, 도, 레, 미, 파. 네. 이건 반대네요. 그러니까 아까는 파에서 시 간의 간격을 구하는 거였으면 이건 거꾸로 시에서 파의 간격을 구하는 겁니다. 한번 세볼까요? 시, 도, 레, 미, 파. 처음에 도수를 세라고 했죠. 세보니까 이거는 5도입니다. 5도는 어디 속성이죠? 두 번째는 속성을 생각하라고 했었죠. 5도는 완전 속성이에요. 완전 5도. 지금까지 이제 도출된 거는 완전 5도인데 5도, 완전 5도는 원래 반음이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한번 세볼까요? 시도, 레, 미파. 시도랑 미파랑 2개가 있죠.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반음이 2개가 있어요. 그러면 반쪽짜리 사과가 남들 하나 먹을 때 나 2개 먹으니까 배가 좀 배가 줄어든 거야. 그래서 간격도 줄어듭니다. 그래서 아까 완전 5도까지 우리가 했었는데 간격이 거기서 줄어드니까 감으로 내려가면 되죠. 감5도.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그 옆에 거 한번 보시면 세 번째 문제는 요거는 제가 이제 한번 설명을 아주 쉬워요. 살짝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아서 파부터 위에 문제 높은 음자리표 문제를 보면 파부터 파까지고요. 낮은 음자리표 문제를 보면 도에서 도까지예요. 한 옥타브죠. 한 옥타브. 한 바퀴가 그냥 뺑 돈 거예요. 그러면 이건 완전 8도. 다른 옵션은 없습니다. 여기서 뭐 반음이 어떻게 더 늘어나고 할 게 없죠. 그냥 한 바퀴 돌아서 반음이 2개 있는 거니까. 나중에 그런 건 있을 수 있어요. 뭐 임시표가 달리면 뭐 바뀔 수가 있지만 지금 이제 임시표가 없는 상황에서 한 옥타브를 그냥 돌았다. 그냥 한 옥타브다. 이건 완전 8도 말고는 나올 답이 없습니다. 뭐 이런 식입니다. 이거 나중에 뭐 옆에도 이제 다른 문제도 한번 풀어보신 분들은 답은 공개를 해드릴게요. 이거 한번 보시고 한번 내가 푼 게 맞나 확인을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이제 우리가 그 다음으로 배워야 될 거는 네, 임시표에 대한 게 있어요. 임시표. 그 다음 문제를 이제 좀 같이 풀어보고 싶은데 여러분들 그 샵하고 플랫의 개념에 대해서 좀 아시나요? 샵은 이렇게 반음을 올려주는 거고요. 플랫은 반음을 떨어뜨리는 개념입니다. 샵은 올리는 거, 플랫은 떨어뜨리는 거예요. 요것만 잘 이해를 하시면 우리가 음정을 계산할 때 문제가 어렵지 않게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아주 이 문제가 되게 좋거든요. 그 개념을 알기 위해서 풀 만한, 그러니까 뭐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를 풀고 나면 여러분들이 임시표는 그냥 이렇게만 생각하면 되겠구나. 네. 라는 거를 좀 이제 개념을 잡아줄 수 있을 만한 문제라서 제가 이제 쭉 적었는데, 한번 여기 보면은 문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개의 문제가 있어요. 한번 풀어보죠. 첫 번째 문제를 보면 파부터 미까지예요. 지금 이제 제가 다른 설명을 안 할게요. 파부터 미까지가, 왜냐면 그 아까 풀었던 문제, 맨 처음 풀었던 문제랑 똑같은 문제라서 이거는 답이 장칠도입니다. 네, 이게 왜 그런지는 조금 앞에 돌려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장칠도, 이거는 장칠도가 나오는데 지금 다른 문제들을 쭉 보면 임시표 달려있는 거 빼고는 똑같아요. 다 파에서 미까지예요. 파에서 미까지 간격을 다 구하는 거야. 그럼 아까 전에 문제 계산했을 때 그런 게 있었죠. 1번이 도수를 쓰는 거고 2번이 속성을 파악을 하는 건데, 지금 임시표 달려있는 거 샵이랑 플랫만 떼고 봤을 때 사실 이건 다 장칠도란 말이죠. 그럼 결국은 샵이랑 플랫이 이제 붙으면서 이게 어떻게 음정이 바뀌느냐, 요거를 알 수 있게 하는 문제인데 아주 쉽습니다. 요거는 잘 들으세요. 두 번째 문제를 보면 똑같이 장칠도인데 위에 샵이 붙었어요. 결국은 뭐였죠? 음정은 두 노트 사이의 간격, 거리가 넓어지냐 줄어드느냐, 요것만 잘 캐치하면 되는 거라서 위에 샵이 붙잖아요. 그러면 위에 있는 음표가 더 올라가는 거야. 위로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간격이 줄어들었을까요? 늘어났을까요? 똑같이 이제 이렇게 밑에랑 위가 있는데 위에가 더 늘어났어. 이건 더 넓어진 거죠. 그래서 장칠도에서 간격을 플러스 쪽으로 한 칸을 옮겨져서 증칠도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문제는 증칠도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문제 볼까요? 똑같이 장칠도인데 이번에는 밑에 음이 위로 올라왔어요. 그럼 이게 이 두 음의 간격이 늘어났을까요? 줄어들었을까요? 밑에가 올라오면서, 위에는 그대로 있고 밑에가 올라오면서 간격은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요거는 장칠도에서 간격이 줄어들었으니까 그 표 2에서 보면 마이너스 쪽으로 빠지면서 단칠도가 되게 됩니다. 네. 7도는 항상 그대로예요.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기준점은 첫 번째 문제인 장칠도에서 이제 앞에 게 이제 뭐 플러스 되고 마이너스 되는 것만 따지는 문제라서, 그 다음 문제 볼까요? 위에 거에 플랫이 달렸죠. 네 번째 문제. 위에 거에 플랫이 달렸어요. 이 중에서 플랫은 반음이 떨어지는 거라고 했죠. 밑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위에가 밑으로 내려왔어요. 그러면 간격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장칠도에서 간격이 마이너스 쪽으로 이동해서 표 2에서 보면 마이너스 쪽으로 이동하니까 단칠도가 되고요. 다섯 번째 문제는 위랑 아래랑 있는데 위는 그대로인데 아래가 반음 떨어졌어요. 밑으로 내려갔어. 그러면 두 음 간의 간격은 더 멀어졌죠. 네, 더 플러스가 된 거죠. 더
더 멀어졌으니까 플러스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장칠도 기준에서 앞에가 이제 증으로 바뀌면서 되는 거죠. 그러니까 늘어났으니까 증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증7도. 이번에 6번째 문제를 보면 위에랑 아래랑 똑같이 샵이 붙었어요. 이건 어떻게 할까요? 아래 거도 올라가고 위에 거도 올라갔어요. 똑같이 올라갔어요. 그럼 두 간의 거리는 위에 거 올라가고 아래 거 올라가고 똑같이 올라갔으니까 둘 간의 거리는 변함이 없겠죠. 같이 올라갔으니까. 그래서 그대로 장칠도입니다. 그 옆에 문제 똑같이 플랫. 이것도 두 간의 거리는 변화가 없어요. 이것도 장칠도입니다. 이해 가시죠? 이게 같이 붙거나 같이 떨어지는 거는 이 간격 자체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옆에 문제 볼까요? 위에는 샵이고 밑에는 플랫이야. 그러면은 이렇게 장칠도 간격의 음이 두 개가 있는데 위에 음이 샵으로 올라가면서 간격이 벌어졌죠. 밑에 음이 플랫이 되면서 간격이 한 번 더 벌어졌어요. 우리가 이번에 봤을 때 두 번이 벌어진 거예요. 두 번. 그러면은 장칠도에서 한 번이 벌어졌을 때 증으로 올라가죠. 한 번이 더 벌어졌다. 그럼 겹증이 되는 거죠. 요거는 겹증 7도 내지는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중증 7도라고도 하는데 보통은 겹증이라고 얘기를 하죠. 겹증 7도가 되는 겁니다. 그 옆에 문제 볼게요. 위에는 플랫이고 밑에는 샵이에요. 장칠도 음정에서 위에 거가 플랫을 달면서 간격이 줄어들었어요. 위에 거가 떨어졌으니까. 밑에 거가 샵을 하면서 또 밑에서도 치고 올라왔어요. 한 번 더 줄어드는 거야. 두 번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럼 장칠도에서 한 번이 줄어들어서 단칠도가 됐다가 한 번이 더 줄어들면서 감칠도가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감칠도입니다. 그 옆에 문제, 이게 10번째 문제죠. 네, 마지막 거 바로 앞에 문제. 얘는 위쪽에다가 위에 음에다가 저 X표처럼 생긴 게 뭐냐면 더블샵이에요. 샵을 두 개를 붙이면 저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더블샵이라고 해서 네, 그렇게 표현을 하죠. X처럼 써요. 뭐 사실은 이렇게 좀 더 멋있게 생겼는데 이게 손으로 그리기 힘드니까 그냥 X라고 그냥 보통 씁니다. 더블샵이 붙었어요. 샵이 두 개가 붙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장칠도에서 위에 거가 샵이 하나가 붙으면 이제 증칠도가 되는데 두 개가 붙어서 한 번 더 올려주면 간격이 두 번 늘어난 게 된 거니까 그 장칠도에서 증칠도, 겹증칠도 해서 두 번 탁탁 겹증칠도가 되는 거죠. 네, 반대로 이제 마지막 문제 볼게요. 밑에가 플랫이 두 개가 붙었다. 뭐 더블샵은 따로 모양이 있지만 더블 플랫은 따로 모양이 없어요. 그냥 플랫을 두 개를 저렇게 붙여줘요. 그러면은 위에 건 그대로 있는데 밑에 애가 두 번이 착착 내려갔다. 네, 이렇게 되면 간격은 두 번이 늘어나게 된 거죠. 똑같이 장칠도에서 한 번 늘어나서 증칠도, 또 한 번 늘어나서 겹증칠도. 그래서 요것도 답이 겹증칠도가 되겠습니다. 뭐 어떻게 잘 따라오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네, 왜냐면 내가 중간에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이해했냐고 막 여기까지 이해돼? 뭐 안 돼? 그러면은 다시 설명을 하고 이럴 수 있지만 지금은 네, 일방향적인 강행 관계로 네, 잘 이해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잘 이해를 하셨길 바랍니다. 네. 뭐 어차피 음정 계속 할 거니까요. 우리 또 강의실에서 만나가지고 또 같이 이거 문제 풀고 할 거니까 뭐 잘 모르겠는데 하는 친구도 있으면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또 알려드릴게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음정을 이제 공부하는 그러니까 뭐 이게 어떤 거다라는 거를 이제 아는 거는 끝났습니다. 예.
앞으로는 이제 여러 수많은 문제들을 풀어보면서 음, 좀 단련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악이라는 장르가 그렇죠. 여러분들도 뭐 드럼을 치시면서 내가 막 어떻게 쳐야 되는 걸 몰라서 못 친다기보다도 그게 아직 손에 안 익고 내가 아직 그거에 대한 연습이 부족해서 못 치는 경우들이 더 많잖아요. 이론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음악 이론이 사실 뭐 수많은 다른 전공들 뭐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공부했던 뭐 국영수 뭐 이런 국영수가사 뭐 약간 이런 과목들처럼 공부할 게 거기만큼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당연히 뭐 이것도 끝도 없이 공부하면 할 수 있지만 그냥 어느 정도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고 그러니까 대학에서 배우는 수준이라고 봤을 때 뭐 사실 뭐 이과 같은 경우는 수학을 막 수2까지 막 다 하고선 대학 가서 뭐 또 막 공학 수학 이런 거 공부하고 막 공부할 게 엄청 많잖아요. 음악은 뭐랄까 숙련돼야 되는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음정 문제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배우는 것 자체에 막 알 것 같아. 하는 선에서 사실 그건 다 배웠거든요. 네. 근데 이제 문제를 이것저것 풀어보면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좀 단련을 할 수 있고 이 정도 음정이면 뭐 이렇게 금방 이건 이거지라고 딱 나올 수 있을 정도가 되려면 아무래도 이제 문제를 많이 푸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음정에 대한 배우는 거를 조금 마무리 지으려고 해요. 어, 우리가 이제 강의실에서 만나서 또 같이 이제 문제도 풀고 하겠지만 일단 배우는 거에 대한 거는 어느 정도 마무리 하겠습니다. 아직 음정이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저기 그 강의실에 만나서 음정 조금 더 할 거예요. 더 공부할 것도 있고 조금 더 배울 것도 있고. 음. 그래서 이제 정리를 좀 하려고 하는데 이제 여기서 뭘 할 거냐면 한 번씩 그냥 들어보실게요. 음정이 뭐 종류별로 막 봤을 때 아까부터 해서 뭐 완전 1도부터 시작해서 완전 8도까지 어떤 느낌인지 그냥 우리 또 이제 음악하는 사람들이 또 음악은 귀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번 들어봐야지 또. 그래서 그거를 이제 조금 정리를 해갖고 왔어요. 볼게요. 완전 1도 완전 1도는 같은 음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지금 이제 제가 이 보여드리는 화면은 제가 그 저를 가르쳤던 그 선생님이 쓴 표현 그대로를 제가 필기를 했던 거예요. 그분이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완전 1도. 이건 그냥 거울 보기다. 같은 음 두 개를 치는 거니까 네, 똑같은 거다. 뭐 느낌이 없다. 그냥 한음이다. 라는 느낌으로 거울 보기 같은 걸로 표현을 했고 단 2도. 그러니까 도하고 도샵의 관계죠. 여기는 네, 소리를 들어보면 거칠고 자극적인 느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그런 것 같습니까? 네. 뭐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있고 장이도 이것도 소리를 한번 들어볼게요. 요거는 뭐라고 표현을 하셨었냐면 안정되고 따뜻한 느낌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좀 그런 것 같습니까? 네. 아이고. 그리고 이제 단삼도 네, 이것도 한번 들어볼게요. 좀 중요한 음정 중에 하나죠. 이제 마이너적인 색채. 우리가 아까 이제 흔히 마이너가 단이 마이너라고 했죠. 이 단삼도가 마이너적인 색채를 내고 상당히 이제 사운드가 이 뭐랄까 화성이 좋아요. 힘이 딱 있게 이제 할 수 있는 사실상 조금 우리가 뭐 지금 우리가 듣는 가요나 이런 데서도
이 단삼도 음정이 들어간 코드가 원코드로 사용되는 건 케이스가 엄청 많습니다. 조금 우리가 좀 막 멋있는 음악, 그러니까 밝은 음악과 조금 밝은 느낌은 아닌데 뭔가 좀 간지난다 이런 음악들은 다 요 음정을 가지고 있어요. 거의 그렇더라고요. 네, 장삼도 봅시다. 소리 한번 들어볼게요. 이거는 따뜻하고 밝은 사운드. 네. 약간 이제 그런 느낌이죠. 여기는 이제 힘이 없어 보임 이렇게 썼는데 그 잘 어울리고 이것도 엄청 많이 쓰이는 음정이에요. 네. 뭔가 이제 좀 밝은 느낌, 따뜻한 느낌, 뭔가 강한 느낌보다는 따뜻하고 밝고 좀 온화한 느낌을 주죠. 네. 다음 볼게요. 완전 4도. 완전은 힘 있는 사운드. 들어볼게요. 그런 것 같습니까? 완전 4도. 뭐 그 밑에 이제 완전 5도도 있지만 완전들은 일단은 너무 잘 어울리는 사운드예요. 그래서 힘 있는 그런 사운드. 아까 뭐 말씀드렸겠지만 너무 잘 어울리기 때문에 뭔가 특색이 있는 느낌은 없어요. 그냥 이제 완전 잘 어울려서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그런 음정들입니다. 그 사이에 이제 증사도 볼게요. 되게 불안한 인터벌이죠. 증사도. 곡을 뭐 다이나믹하게 그리고 해결감이 강하다는 거는 이게 막 불안하다가 안정된 사운드로 넘어가면서, 그러니까 불안한 음정에서 안정된 음정으로 넘어가면서 해결감을 빡 줄 수 있어요. 요게 화성적으로도 아주 잘 쓰이는, 일부러 불안한 걸 갖다가 안정되게 하면서 곡을 흘러가게 만들어가는 데서 많이 쓰이는 되게 중요한 음정입니다. 증사도 앞으로 얘기 많이 나올 거예요. 네. 증오도 봅시다. 들어볼게요. 증오도 영화 음악 뭐 미스테리 부분에서 애용, 뭐 미스테리 호기심. 아까 전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죠. 뭐 증이라는 게 어그멘티드 이런 게 조금 그런 미스테리한 뭐 호기심 요런 느낌을 준다. 그 전에 설명했던 증사도가 요거는 이제 나중에 음정에 대해서 좀 알면 아시겠지만 감오도 뭐 이렇게 해도 표현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까 전에 그 디미니시드 거기가 조금 이제 불안한 좀 그런 느낌을 좀 주고, 증은 조금 미스테리한 느낌. 요거는 이제 코드 쪽 공부하면은 좀 아시게 될 거예요. 이거 듣고 넘어갈게요. 네, 그리고 장육도 들어볼까요? 네. 안정적 인터벌. 맞습니다. 뭐 안정적으로 그런 사운드죠. 네. 요거에 대해서 사실 더 얘기하려면 할 수 있지만 뭐 아직은 이제 지금 선에서는 그냥 넘어갈게요. 차후에 얘기할 일이 더 많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단칠도. 들어볼까요? 마이너 7에서 의미를 함 마이너의 이상적인 인터벌. 요거는 이제 그 코드 얘기인데, 네, 마이너 7이라는 코드에서 이제 필요한 애예요. 네, 요 인터벌도 나중에 이제 코드에서 많이 쓰일 겁니다. 세븐스 코드에서 엄청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장칠도 들어볼게요. 네, 자극적이라고 써있죠. 그런 것 같습니까? 장칠도도 자극적일 수 있죠. 왜냐면 장칠도가 이제 조금 떨어져 있긴 하지만 반대로 거꾸로 보면 이제 도 바로
옆에 있는 두 반음 사이가 이렇게 같이 움직이면서, 근데 조금 떨어져 있으니까 그래도 들을만 해지는데, 붙어 있으면 아까 전에 이제 단위도처럼 거칠고 자극적인 불협이 일어나거든요. 떨어져 있으면 또 쓸만해지고, 이런 개념을 이제 나중에 또 배울 겁니다. 이런 게 또 알면 재밌어요. 이게 대체 무슨 소리야? 할 수 있겠지만, 아직 이 소리들을 다 이해하지 못하셔도 돼요. 괜찮습니다. 이거는 아직 몰라도 되는 건데, 그냥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 선생님도 이렇게 적어주셨다고 했잖아요. 그거를 이제 저도 이제 음악 공부를 많이 하고 나서 봤을 때, 네, 이해가 가서, 뭐 얘기를 하게 됐네요. 어쨌든, 요런 걸로, 일단, 2주차 음정에 대한 얘기는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네. 어떻게 얘기를 하다 보니 1교시, 2교시를 다 그냥 이제 설명으로 이렇게 다 하게 됐는데, 그래도 이거 혼자서 그러니까 일방향으로 설명을 하기가 너무 어렵긴 하네요. 이해가 잘 됐는지 잘 모르겠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음정 모르면 이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어려운 개념은 아니니까, 네, 너무 무슨 소리다 하나도 모르겠네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뭐 영상 여러 번 돌려보셔도 되고요. 네, 그렇게 하셔서 꼭 이해를 하고 넘어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다음 주는 이제 우리가 학교에서 보겠네요. 그러면 그때까지 뭐 만수무강하시고 학교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